평범해 보이는 노인네. 나경자는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은행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7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맑은 눈빛을 지닌 그 노인은 오늘도 검소한 차림새였죠. 낡은 회색 카디건에 편안한 면바지, 그리고 10년은 넘게 신었을 법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단정하게 묶인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간 이용해온 이 은행은 나경자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는 간단한 용무였습니다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지만 나경자의 모습을 본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어졌죠. 나경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여기 VIP 창구예요. 일반 고객은 저쪽에서 하셔야 합니다. 김수진 행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28살의 젊은 얼굴에 비해 그 말투는 지나치게 딱딱했습니다. 나경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이내 손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VIP인데? 그 말에 김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흘끔 쳐다보며 키득거렸죠. 나경자는 통장을 내밀었지만 김수진은 받아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여기 냄새 나는데요? 공기 환기 좀 해야겠어요. 그 말은 귓속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나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도 흘끔 쳐다보며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구 뒤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였죠. 저쪽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수치심이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나경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한평생 돈 때문에 구걸한 적 없었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나경자는 천천히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아주 잘 알겠어. 그 말에는 분노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작은 여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지 못했어요. 나경자는 천천히 등을 돌려 은행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150억 원을 맡긴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을 때 나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게 다져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라면 내 돈의 가치를 보여주마. 그날 오후 나경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간 같은 은행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끝낼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150억 원은 곧 그 은행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은행 건물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김진우 지점장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의 업무 계획을 검토하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강남 지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본사 VIP 담당자였죠. 김 지점장님, 나경자 고객님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경자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확인해 보세요. 나경자 고객님께서 어제 변호사를 통해 전 재산 150억 원 인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컴퓨터 키보드를 재빨리 두드려 고객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0억 원. 그것도 3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왜?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오후 나경자 고객님이 지점을 방문하셨을 때 불쾌한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냄새 난다는 이유로 VIP 창구에서 쫓겨나셨다고요. 김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라니요. 그는 즉시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경자 고객님에 대해 누가 알고 있죠? 어제 누가 응대했습니까?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마침내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나경자 고객님이었습니까? 150억 원을 예치하신. 김진우는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점의 최대 VIP 고객을 잃을 위기였어요.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나경자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모두 무응답이었죠. 김대리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김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이렇게 큰 실수가 될 줄은. 이 사건은 곧 은행 본사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강남 지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15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고객 이탈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지점 평가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터였죠. 김진우는 직접 나경자의 자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웃의 말에 따르면 나경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김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은행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상우 본부장은 강남 지점의 보고를 듣고 분노했어요. VIP 고객을 그렇게 홀대해? 이건 그냥 실수 수준이 아니야.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은행의 핵심 가치는 뭐지? 고객 존중 아닌가? 그런데 70대 노인을 냄새 난다고 쫓아내. 이건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김성태 VIP 담당 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나경자 고객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오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언론에 새나가면 우리 은행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거야. 김성태는 나경자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냈을 때 이미 일주일이 지난 뒤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성태는 나경자의 새 아파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정성스레 준비한 사과문이 들려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나경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성태는 급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자 고객님. 제가 은행 본사 VIP 담당 김성태 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렸어요. 나경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성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저희 은행의 직원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경자는 말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평범한 가구들이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누구도 이 집에 150억 원의 자산가가 산다고 짐작하지 못할 만큼 소박했습니다. 앉으세요. 나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성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사과문을 건넸죠.
저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자는 천천히 사과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장님,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김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경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달랐죠. 저를 냄새 나는 할머니로만 봤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곳에 내 돈을 맡길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김성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징계 조치됐고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특별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나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 혜택이요? 제가 원한 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성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다른 은행과 VIP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 경험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니까요. 김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론에 공개된다면 은행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터였어요. 그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나경자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부장님, 제가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변화예요. 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죠. 그날 저녁 김성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오상우 본부장은 그의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나? 김성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의 결심이 확고해 보입니다. 이미 언론사와도 접촉한 상태고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마침내 오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겠군. 언론 대응팀을 꾸리고 사과문을 준비해. 그리고 고령 고객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도록 해. 김성태는 본부장의 눈빛에서 심각함을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이탈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자는 여느 때와 같이 6시에 기상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65년간의 투자 경력을 가진 그녀에게 150억 원을 옮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나경자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경자입니다. 나경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일보 기자 박지원입니다. 어제 제보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나경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경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위한 결단이었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어요. 나경자가 문을 열자 은행 지점장 김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경자 고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나경자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진우는 거실에 앉아 땀을 닦았어요.
고객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해당 직원은 징계 조치되었고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경자는 차분하게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지점장님,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김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 직원이 고객님을 무례하게 대했고 나경자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한결같이 그 은행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 난다는 이유로 쫓겨났죠.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김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경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만약 제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했다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에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과연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인가요? 김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간절히 호소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마쳤고 오늘 오후에 기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김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나경자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지점장님, 제가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은행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만 존중받는 곳에 제 돈을 맡길 수 없습니다. 김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떠난 후 나경자는 차분히 기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박지원 기자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나경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모두 인출하신 건가요? 나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완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평생 모으신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요? 나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비하지 않았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렸고 그걸 다시 재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에 아무도 몰랐던 거겠죠. 박지원은 깊이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나경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검소하게 입었다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슬픈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경자는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질 것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한 노인의 복수가 아닌 사회적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나경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일보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은행, VIP 고객 냄새 난다고 무시했다가 150억 원 인출 위기. 기사는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나경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은행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오상우 본부장은 아침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나? 우리 은행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어.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발언했어요. SNS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시민들의 사례가 수백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상우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즉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그리고 나경자 고객님께 다시 한번 사과 방문을 해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러나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강남 지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일부 고객들은 항해 차원에서 계좌를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김진우 지점장은 쉴 새 없이 울리는 항해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나경자는 조용히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핸드폰은 일부러 꺼두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한 노인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혹시 나경자 씨 아닌가? 나경자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어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경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요.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한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검소하게 입었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경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경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언론사, 은행 관계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중 김성태 부장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나경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오후 3시 은행 본사에서는 공식 사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상우 본부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은행이 고객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는 전 직원 대상 고령,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님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나경자 할머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은행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고 고객 이탈은 계속되었어요. 나경자는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행이 될 시간이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던 무렵 나경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나경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의 정민호 국장입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듣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나경자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사실 최근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자님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경자는 금융감독원의 어르신 금융소비자보호자문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그녀는 소신 있게 발언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인들이 은행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녀의 발언은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정민호 국장은 진지하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경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자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어요. 첫째, 모든 은행에 어르신 전용 창구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둘째, 은행 직원들의 노인 응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고객에 대한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문단 회의가 끝난 후 정민호 국장이 나경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나경자님의 사례 이후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나경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제일보 박지원 기자였습니다. 나경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나경자님의 이야기를 계기로 다른 은행들이 앞다투어 어르신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어르신 친화 창구를 도입했고 국민은행도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나경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이 소식은 곧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한 방송사는 나경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나경자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나경자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고급 옷을 입었는지 명품 가방을 들었는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어요. 노인이라고 검소하게 입었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경자의 인터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방송 이후 그녀에게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항의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겠습니다. 나경자는 이러한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금융감독원은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은행은 어르신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노인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은행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경자는 TV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150억 원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졌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소중한 진리를 세상에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나경자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어요.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편 기념식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VIP 게스트로 적혀 있었어요. 나경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성을 들여 화장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차림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
각 은행의 대표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경자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민호 국장이 단상에 올라 행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우리는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고객님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나경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나경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어서 각 은행 대표들이 나와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 설치,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 개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이 소개되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나경자가 150억 원을 인출했던 그 은행의 발표였습니다. 김진우 지점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저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모든 고객은 VIP라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창구에는 최고의 직원들을 배치하고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어르신 친화 창구 시연 공간이 공개되었습니다. 넓은 좌석, 큰 글씨의 안내문,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음성 증폭 장치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어요.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나경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은행에 오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나경자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나경자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번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건 단순히 노인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경자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TV에 나오셨던 그분 아니세요? 은행에서 150억 원 빼신. 나경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은행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경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번의 모욕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나경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편 기념식에 다녀왔다. 내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많은 노인들이 은행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밤 난 행복하다. 어르신 금융 서비스 개편 기념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나경자의 이야기는 이제 금융권의 전설이 되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고령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에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나경자의 79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익숙한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바로 그녀가 냄새난다고 쫓겨났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나경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문득 은행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경자는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내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 오른쪽에는 어르신 친화 창구가 눈에 띄었고 곳곳에 큰 글씨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행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경자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나경자 고객님이신가요? 나경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식간에 은행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김진우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급히 나왔어요. 나경자 고객님, 이렇게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나경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지점장님께 많은 폐를 끼쳤네요. 1년이 지났으니 한번 들러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김진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 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깨달았으니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나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우는 그녀를 안내하며 은행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했어요. 어르신 전용 창구, 디지털 교육 공간, 편안한 상담실. 모든 것이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희 지점은 고객님 사건 이후 직원 교육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경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존중.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은행 투어를 마치고 김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저희 은행과 거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나경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은행을 나서는 나경자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마침 경제일보 박지원 기자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나경자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나경자와 박지원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나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도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존중과 배려가 느껴져요.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 은행과의 오랜 인연을 끊으신 것에 대해. 나경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야 은행이 은행답게 변한 것 같아요. 돈만 중요시했던 곳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곳으로 말이죠. 저는 그저 그 변화의 작은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경자는 냄새난다고 무시당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가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집에 도착한 나경자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검소했지만 그 안에는 큰 부유함이 있었어요.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경자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많은 노인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경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나경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존중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나경자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변화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